임산부 함몰유두, 수유 전에 미리 교정해야 할까? 오늘은 임신 시 함몰유두가 왜 더 도드라져 보이는지, 수유 전에 꼭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교정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방이 커지고 유선이 발달하면서 유두와 유륜 주변의 긴장감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살짝 들어간 정도로 보이던 유두가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 보이거나 반대로 한쪽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쪽만 유독 안쪽으로 들어가 보여 함몰유두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쪽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던 경우는 선천적인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있지만 성인 이후 갑자기 한쪽만 함몰이 심해졌다면 단순한 형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용 상담보다 유방외과적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유는 단순히 유두가 예쁘게 보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유두만 무는 것이 아니라 유륜까지 함께 깊게 물어야 안정적으로 젖을 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가 조금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수유가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상황이라면 임산부 함몰유두가 수유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두가 깊게 들어가 있고 손으로 당겨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유두 주변이 자주 짓무르거나 분비물이 쌓여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수유를 시도하기 전부터 유두가 예민하고 찌릿한 통증이 잦은 경우, 유두가 들어간 공간에 각질, 피지 분비물이 잘 끼고 냄새와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 결국 임산부 함몰유두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위생, 염증, 통증, 수유 기능이라는 생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 전에 미리 교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함몰의 정도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몰유두는 보통 1에서 3단계로 설명합니다. 함몰 정도가 1단계 수준이라면 출산 전부터 무리하게 수술을 고민하기보다 위생관리와 수유 준비를 먼저 하고 출산 후 상황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2, 3단계로 함몰이 깊고 고정되어 있다면 수유 과정에서 반복 상처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염증, 분비물, 가려움이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유두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주름 사이로 분비물과 각질이 쌓이기 쉬워 염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치료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출산과 수유 계획과 시점입니다. 수유를 꼭 계획하고 있다면 수술을 하더라도 수유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출산 시기와 너무 가까운 시술은 회복과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교정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임산부 함몰유두가 고민되어 내원하시는 분들께는 먼저 지금 당장 수술의 필요성보다는 수유 전까지 어떤 준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자극이나 과도한 마사지는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속옷 압박이 강하면 유두 자극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 편한 착용감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두가 들어간 부위는 샤워 후 물기를 잘 말리고 분비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증, 가려움, 진물이 반복되면 참는 것보다 진료로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 임산부 함몰유두는 현재 증상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몰유두 교정은 유두를 밖으로 꿰매서 당겨 빼는 수술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두를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조적 원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향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유관 보존법은 수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유두를 당기는 섬유 조직을 풀어주되 모유가 지나가는 길인 유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수유 계획이 있다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로 다뤄집니다. 다만 함몰이 심하고 유착이 강할수록 재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진단 과정이 충분해야 합니다. 유관 절제법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함몰이 깊고 유두를 당기는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재발을 낮추기 위해 유관을 절단하는 방향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후 모유 수유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임산부 함몰유두에서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개인 상황을 매우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함몰유두 교정은 누구나 같은 수술이 아니라 함몰 정도, 유착, 염증 여부, 수유 계획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술을 고민하면 흉터가 가장 걱정됩니다. 함몰유두 교정은 보통 유두 주름선 주변의 미세 절개로 진행되어 시간이 지나면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회복되는 편입니다. 다만 절개가 작다고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몰유두 교정에서 재발과 흉터를 줄이는 포인트는 수술과 관리가 한 세트라는 점입니다. 일정 기간 압박을 피하고 의료진이 안내한 고정 밴드 착용, 드레싱을 지키는 것,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 경과 관찰을 통해 형태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몰유두로 걱정이 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만 갑자기 심해졌다면 진단이 우선입니다. 염증, 가려움, 진물, 분비물이 반복된다면 치료 관점이 필요합니다. 수유 계획이 있다면 수술 방식은 유관 보존 여부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형태가 생겼는지, 수유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재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가능한지 설명해주는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